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제2대 진안의료 원장님으로 조백환 전 전북대학교 교수님이 또 취임을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큰 구상들을 또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얼마 안 되셨어요, 취임하신 지가? 예, 이제 열흘 됐습니다. 예, 어떤 심정이세요? 그동안에는 이제 학교에만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서 거는 기대가 많아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정년하시고 나서 여기저기에서 각지에서 제의가 좀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진안 쪽을 택하신 까닭은요? 제가 이제 교직 생활 마지막 한 5년을 예. 생활습관의학이라고 하는 과정을 만들고 학교의 교과 과정에 편입시켰고 교수 20여 명과 같이 5년간 학생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현장에서 적용시켜보고 싶었고 또 이 진안 지역이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사실 그 농어촌 쪽에 있는 의료원들이 뭐 여기저기 이제 재정난도 그렇고 어려움이 참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물론 이제 진안 의료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가보시니까. 전국에 한 40여 개의 지역 의료원이 있습니다. 예. 이제 진안 의료원은 아직 이 진료를 시작한 지 1년이 못 되는 신생 의료원이고 규모도 작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초기 운영의 어려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 같고 예. 특히 그 무진장 지역 출신들이 한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직원 가운데요. 예, 네.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네. 마음과 또 직장의 그런 것들이 직장 생활에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희망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앞으로 이제 하셔야 될 일이 임기 내에 참 여러 가지가 있겠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백환 원장님 하면 이제 대학병원에 계실 때 암센터장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간 이식이라든지 간담최라고 하죠. 예. 간담도 뭐 췌장해서 이 관련된 질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손꼽힌다, 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명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제가 전공했던 분야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간암, 췌장암, 담낭암, 담도암 이런 것들을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분야가 해부학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해부학 교실과 합동으로 간 해부 워크숍을 한 10여 년 했습니다. 이제 의사를 상대로 한 워크숍이기 때문에 전국의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참가해 주셨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하나의 업적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수술을 많이 했다기보다도 네. 수술을 위한 기초 연구를 좀 튼튼히 했다 이렇게 그냥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한때는 그 최효삼 이제 그 참 비운의 챔프죠. 그 선수가 이제 고인이 됐지만 또 6사람에게 새 생명을 나눠주고 이제 떠난 일이 우리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도를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회상을 좀 해주신다면 그때 상황을. 90년도. 98년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최효삼 선수가 광진 체육관에서 시합 도중에 부상을 입고 순천향병원으로 전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뇌사에 가까워지니까
서울 아산병원, 아마 당시는 서울중앙병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산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뇌사 판정이 되는 전 과정이 중계되다시피 했고, 네. 또 아산병원에서 이제 간 적출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우리 대학의 유희철 교수가 가서 간을 적출을 해서 우리 병원까지 이렇게 이송해 오는 과정이 또 전부 언론에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네. 크게 그리고 보도가 됐었죠. 예, 예. 네. 그리고 다음날 수술이 끝나고 아침부터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그 궁금해서. 예. 전 과정이 이제 여러 사람한테 알려졌다. 네. 이제 우리가 간 이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렸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계기가 됐고, 그 간을 받은 분이 대전 분이셨습니다. 대전 분이셨는데 여자분인데, 네. 그 따님이 해주신 약을 드시고 간이 상해서 이식을 받게 된 그런 경우였는데, 그분도 이제 우리 병원에서 그 후에 한 5년 동안 치료를 받으시다가 네. 지금은 가까운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 그때 생각하면은 좀 아련하시겠어요. 씁쓸하면서도. 네, 네. 네. 그 후에 그 다음에 아마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을 하시고 후에 각막 기증을 하시면서 이제 장기 기증 장기 기증 운동이라고 그럴까요? 사후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시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까지 한 150만 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05년도인가요? 전북도내 최초로 성인 대 성인 또 생체 간 이식에 성공하기도 했어요. 예. 네. 사실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생체 간 이식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 뇌사자 장기 기증이 이제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고. 예. 실제로 장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생체 간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요사이는 이제 기술이 의료 수술 기술이 워낙 또 우리나라가 또 발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사람들도 우리한테 와서 이 이식 간 이식 관련돼서 배워가는 현실이 됐다면서요. 예. 저희들 그러니까 우리 연령대 의사들은 장기 이식을 배우기 위해서 네. 미국이나 일본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의사들도 우리나라의 그 선진 뭐랄까 앞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 정읍에서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효녀가 하나 있었죠. 예. 아빠에게 또 간을 이식해줬던. 예. 그때도 또 담당하셨잖아요. 예. 예. 그 경우는 이제 우리 병원 직원 가족이시고, 예. 우리 병원 직원을 포함해서 따님 두 분이 서로 간 공예자가 되겠다고 아유, 했었습니다. 훈훈하네요. 이제, 네.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이식을 마쳤고, 지금 뭐, 다들 건강한 상황이시고요. 다행입니다. 특히 저희가 100여 건 가까운 간 이식을 하는 동안에 우리 병원 가족을 수술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게 또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습니다. 네. 보람된 순간도 이제 건강을 되찾은 분들 보면서 있겠지만 안타까운 일들도 좀 있었다면서요. 네, 특히 안타깝다고 표현해야 할지 의사로서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로서 은사, 네. 의사 환자죠. 제 후배들이 수술을 받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시죠. 같은 직업에 종사하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아직도 많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자, 우리 조백환 또 진한 의료원장님과 지나온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이제는 나아갈 길 또 진한 의료원 발전 관련돼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네. 다문화 가정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혜택을 좀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언론에. 다문화 가정은 이제 이 무진장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지금 어떤 의료에서 소외되고 있는지 우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입 연령에 있는 층들이 많아서 이 분만산부인과라든지 네. 산후조리원 이것이 우리 지역에 적합한지 이것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내원 환자들, 내방 환자들은 접근성이라든 이런 건 좀 불편함이 없습니까? 진안의료원.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부족할 텐데요.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예.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지형적 특성상 골짜기가 많아서 그 도로 사정 때문에 이제 속도를 낼 수가 없어서 네. 진안읍까지 나오는데도 수십 분이 걸리는 그런 아유. 상황인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의 특성이 있어서 네. 의료 소외 지역으로 무진장 지역이 아유. 분류가 돼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시간을 촌각을 다투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난감하네요. 응급 환자도 그 내용을 보면 뭐 교통사고와 같은 것으로부터 또 작업 중 다친 경우, 그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던 기존에 있던 질환으로부터의 어떤 급박한 상황, 이 다양한 종류의 응급 환자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의료원에서 다 커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끝까지 케어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또 국가응급의료 체계와 잘 소통이 되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과가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의사가 12명입니다. 네. 그리고 각 분야별로 내외 산소를 비롯한 마취과, 정형외과 등 많은 진료과가들이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는 생각했던 것보다 우수합니다. 다행이네요. 대한 라이프 스타일 학회죠? 예. 라이프 스타일 의학회. 의학회. 거기 또 대표를 맡으셨는데 그 이야기도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학회죠?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영어로는 합니다만 우리말로는 그냥 생활 습관 의학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활 습관이라고 할 때는 너무 습관적인 것에만 포커스가 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라이프스타일 의학회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10여 년 전에 출범을 했고 이제 유럽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에서도 이제 학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적 동양권에서는 빨리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요지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증가하는 질병,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에 암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에 자살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망 원인으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산업사회와 무관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혼자 이걸 케어하기는 좀 어렵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걸 다각제적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만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면도 있어서 그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학회를 창설했을 때 그 문화부 장관이시던 이어령 장관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셨고 서울대학에 지금 의과대학 학장으로 계시는 강대희 학장님도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이제 현대인들이 병을 많이 얻고 있는데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 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오히려 보면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의학회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기에는 진안이 조건이 참 좋죠. 좋습니다. 우선 지형학적으로도 남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개막원 다음에
고원 지역으로는 지대잖아요. 네. 진안고원이 있고 또 전라북도 광역 상수도의 상수원이 위치한 곳이기도 해서 네. 이 생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뭐 잘 보존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의료원이 나아갈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거리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또 아이들에게 생활 습관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면 또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미리 또 뭐 특강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네. 이왕이면 병원을 좀 많이 안 가는 게 좋잖아요. 예. 간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할까요? 또 간 분야에 있어서는 좀 전문가시니까. 아무래도 요새 이제 이 음주 문화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맞아요. 예. 그다음에 사무실에 계시는 시간과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아서 활동량이 줄어든다는 거.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왜 간이 나빠지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네. 아까 서울에 계시던 그 간을 주겠다는 분, 그분 사실은 조사를 해보니 간의 50%가 지방간이었습니다. 아유, 네. 그러면 또 이식이 힘든가요? 50%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할 수가 없는데 네. 적어도 30% 이내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분은 한 40일 동안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25%가 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간이 25%가 돼서 40일 만에 간을 이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생활 습관을 교정함으로써 간 기능이 회복되는 것도 네. 사실 그걸 어떤 약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이죠. 늘. 운동과 식이요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생활 습관의학에 대한 제가 이걸 또 좀 활성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네. 제가 임상을 하면서 이제 네. 느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건강검진 받으면 지방간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네요. 네. 정말 운동에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의료원도 이왕이면 뭐 적자를 좀 벗어나서 흑자도 내고 적자가 있더라도 그 폭을 이제 줄여야 될 텐데 언급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개원이들 힘을 좀 합해서 개방형 병원 추구하겠다고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취임사에서. 네, 네, 네. 조금 쉽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개방형 병원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보험 체계를 가진 나라에서는 지금 사실상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이긴 합니다. 근데 이 선진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1차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고난이도 수술이라든지 시술을 할 때는 가까이에 있는 이제 거점 병원을 이용을 해서 본인이 직접 하고 환자는 그 병원에 맡겨두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지역에서 아직은 저희가 뭐 개원이들과 상의를 끝낸 건 아닙니다만 네. 국가에서 시범 사업을 만약에 우리가 진안군에 위치할 수 있다 그런다면 네.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원이들과도 대화를 나눠야 할 네. 상황이고요. 그거 말고도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 다각제 팀을 개원가에서 운영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팀을 우리가 구성을 하고 개원의사들이 이용함으로써 환자의 치료나 또 거기서부터 오는 성과도 개원이가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개원이가 큰 수술을 맡았을 때 시설은 진안의료원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해주고 남아있는 이제 환자에 대한 어떤 케어 부분은 또 진안의료원에서 할 수 있고 네, 네. 아직 뭐 현실은 안 됐지만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예. 법적으로는 이제 많이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관계 부처에서도. 근데 이게 이제 급여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개원이한테 네.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시범 사업이라도 시작이 된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먼저 신청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꼭 현실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책을 한 권 가져오셨어요. 어떤 까닭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중한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 이건 어떤 기억이 담겨 있는 중국 서적인데요. 이 한국 동란 이후에 이제 세계 정세는 이제 냉전 체제라고 하는 체제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가 미국과 중국의 외교가 핑퐁을 통해서 그 닉슨 냉전 대통령. 네. 닉슨 대통령 시절에 예. 냉전 시대에서 이제 화해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국과 한국은 번역하기는 제가 이제 항공 외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네. 막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983년에 네. 중국 민항기가 어. 우리나라에 납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수교 이전이죠. 수교 이전이고 예. 이제 중국은 적선 국가였고요. 아.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현장에 제가 있었고 그때 다친 사람들을 제가 케어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내용이 제대로 지금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구전이나마 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관계된 사람들이 사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저런 책자를 한번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딱 그래서 이제 또 이 책을 한 권 가져오셨군요. 예. 자, 요 사이 뭐 텔레비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스갯소리죠. 알파고등학교가 어디에 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인데 인공지능 앞으로 이 의료계도 도입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1970년대에도 앞으로 의사보다도 컴퓨터가 처방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알파고의 활약을 보면서 이게 머지 않았구나.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처방, 경우에 따라서는 로봇을 이용한 수술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AI, 그 인공지능이 네. 실제로 이제 우리 실생활에 도입이 됐을 때 의사로서 생각이 되는 건 또 어떤 질병이 나타날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사람은 게을러질 것이고 네. 지금 우리가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병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병들이거든요. 네. 너무 잘 먹고 안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또 스트레스는 많죠. 사실 인공지능 시대에 아마 스트레스는 더 할지도 모릅니다. 네. 일자리는 더 없어질 것이고. 어떤 질병이 생길까? 지금 막 급증하고 있는 자살.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OECD 1위인데. 네. 그런 것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또 어떤 병을 어떤 병을 가져올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일자리도 엄청 없어질 거란 또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조백환 진안의료원장님 2대 취임하셨는데 우리 국민들 불편함 없이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생활습관병 고치는데 미리 좀 많은 배경 지식들을 주셔서 건강을 항상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그렇게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